네, 비트코인이 B컷 이후에 다중바닥 형성하고 반등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며칠 조금 주춤하고 있죠. 또 계속해서 추세 이어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다 매물대 구간이 9,600만 원대이기 때문에요. 지금 뭐 어쨌든 룸이 남아 있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스윙적인 관점에서 플러스로 보면서 9,600원이 이제 회귀할 때까지 보셔도 좋겠다. 9,600원에서는 쌍고점 라인들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매물대 맞고 떨어질 수 있어서 일단 9,600원까지 무난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구간 조금 길어지면서 매물대가 약간 쌓이고 있죠. 뭐 너무 두려워할 자리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혹시라도 눌림목이 발생하게 된다면 지금 자리는 굉장히 기회일 수 있겠다 말씀드리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쪼을 이유 없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7,000 비트코인 추가 매수했습니다. S&P 500개 기업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예요. 여러가지 IT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비트코인을 매집해서 본인의 기업 가치를 10배 이상 키운 그런 이력을 보여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 마이클 세일러가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일반 개인이든 기관이든 회사이든 국가이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랑 동일한 전략을 사용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가장 아웃퍼폼 할 수 있을 것이다. 말 그대로 회사 명에도 스트래티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전략이 잘 맞았다라는 부분, 이름 따라간다라는 부분 체크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준 이제 B컷을 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이제 그 세컨 발행을 하게 됩니다. 정크본드 금리도 떨어지고요. 현재 금리가 떨어지죠. 기준금리 떨어지면 일반 국채금리 떨어지고 이제 기업채 금리도 떨어지게 되고 뭐 당연히 예금금리, 대출금리 다 떨어지게 됩니다.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채권을 사는 그 수요들이 당연히 줄어들게 돼요. 금리가 높아서 이자를 많이 줘야 그 채권을 많이 사는데, 기업들은 이제 채권이 떨어질 때 이때 회사채를 이바이 발행하게 되죠. 그래서 고금리를 오래 유지했을 때 풀릴 때를 항상 잘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유동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일단은 현금성 자산 들어오면 뭐라도 그거에 대해서 이자 비용보다 초과적인 아웃퍼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채권이 많이 발행되는 게 결국에는 유동성이 증가한다라는 부분 체크해 두시고요. 이거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로 많은 글로벌적인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고금리에 쌓여놨던 유동성이 전부 다 풀리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허그가 집주인 대신 돈을 갚아주고 있죠. 올해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제 모든 악재들 구분응선 지나가고 있고요. 결국은 뭐예요? 정부가 보증하고 정부가 도와준다. 이런 것들 머니 프린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해칭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런 일들이 국내외적으로 전부 다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우리나라 더더욱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들 달러 인덱스, 화폐 인덱스, 원화 인덱스 떨어지는 거 두려우신 분들은 비트코인 하루 한 개라도 더 매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 봅니다. 중국이 지준율 인하를 때려버립니다. 190조 원 푼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동성을 늘어나는 거를 볼 때 흔히 금리 인하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더 큰 게 바로 이 지준율 인하입니다. 그래서 지급준비율을 인하하게 되면 이만큼 돈을 더 풀 수 있게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뭐가 있어요? 아까 서두에도 말하긴 했지만 채권 발행 금리, 그리고 기준율, 요 세 가지 방법으로 유동성을 푸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풀리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도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제 PMI 지표 발표 나왔어요. 제조업 경기 위축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아직 경기 침체까지 보기는 어렵지만 이 지표가 반복되면 침체가 되겠죠. 이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린 겁니다.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시그널 나오면 지금은 이게 오히려 호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하가 되고 유동성이 돼서 이제 다시 반등했을 때 제조업 반등하고 소비지표 반등하고 그 다음에 고용지표 반등하게 됐을 때는 이미 시장이 상당 부분 올라가 있을 겁니다. 제조업 정도 반등했을 때는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고요. 이미 기준금리 나왔으니까 연준 스탠스 맞춰서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1개에서 10개 보유한 사람이 전 세계 1.87% 속한 부자라고 해요. 0.1개만 소유한다 하더라도 전 세계 8%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가족당 1개씩
보유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4인 가족이다, 뭐 가족들이 하나씩 사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4개를 구매해서 콜드 월렛에 저장해 놓고 아니면은 이렇게 다른 거래소에 저장을 해 놓는다면, 장기 홀딩을 해 놓는다면 앞으로 미래에 큰 노후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0.1개만 소유해도 전 세계 8%가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내가 상위 10% 안에 못 들어봤다 그러면 비트코인 전략,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략으로 정말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기적인 관점도 볼게요. 그래도 최근에 좀 눌린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선물 차트로 펀딩비를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펀딩비가 0.07%예요. 그래서 바이가 됐을 때 바이 쪽에다가 이제 그 펀딩비를 이제 0.07% 낸다라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이 빠지게 되면은 숏을,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렇다 보면 당연히 숏의 비중이 높아지니까 숏을 이용하는 이용 금액이 더 비싸게 됩니다. 이게 펀딩비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쪽에 비용이 많이 간다 그러면은 점점 더 숏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거고, 이게 너무 비싸진다 그럼 좀 과열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눌림목은 과거에 펀딩비가 0.05%까지 올라갈 정도로 펀비가 높았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예요? 롱만 잡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0.007% 수익을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가져가면 된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숏펀비를 주는 경우가 많이 안 나온다. 그래서 숏펀비를 줄 때만 매수해도 큰 상승 받을 수 있다. 슈펀비 찍고 나서 양전하게 되는 경우에 대시세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다. 그게 지금이라고 한다면 편안하게 0.07% 펀비 받아먹으면서 롱 베팅, 그럼 대시세 상승 먹게 된다면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근데 난 이거보다 조금 더 정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100만원으로 1억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경제 지표, 뉴스, 장표, 차트 분석, 온체인 데이터 분석, 어떤 그런 수급 분석, 지표 분석 전부 다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정크 봉들 이런 것 다 언급을 해드리죠. 그래서 유튜브만 보실 게 아니라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더 확실하게 공유 드릴 수 있으니까 꼭 입장하셔서 도움 받으시고요. 지금 좋은 기회이긴 하지만 롱을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고 싶다 하시면은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도움 받을 수 있다? 여기 있는 번호로 1억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누구도 할 거 없이 100% 무료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번호로 1억 남겨주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